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인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는 게 원래 열흘, 그래서 한번 연장하면 열흘, 이래서 20일이거든요.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풀어줄 것인지 구속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제 공수처가 열흘이 지나기 전에 일찍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래서 원래 이제 검찰의 생각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 한 열흘 이상 조사를 이제 한 다음에 2월 6일쯤에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판이죠. 근거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불허한 근거는 공수처법 제26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를 끝내고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중에서 이제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 요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한 거죠. 이 김석범 판사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지,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뭐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석한 다른 이제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 해석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당초 공수처법의 목표가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손 떼라,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다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고 나서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가 뭔 소리, 보완 수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보완 수사를 뭐 한참 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 취지를 지금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판사가 명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기간을 다 채워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이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때, 이때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보완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하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에서 이제 그 교육감 자리가 날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열흘씩 돼 있는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수사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뭐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대단히 법률적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당황해서 자기들 그 수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니까 오늘 새벽 2시, 조금 전이죠, 새벽 2시에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이제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공수처법 제26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적극적 전면적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보완 수사 정도만 할 수 있느냐.
근데 김석범 영장판사는 적극적 전면적 수사는 공수처법 26조가 그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다른 판사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석범 판사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럼 며칠까지가 그 1차 구속기간이냐? 열흘이거든요. 근데 열흘인데 중간에 체포적부심 있었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심사 시간이 있었죠. 뭐 이런 시간은 또 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조차 헷갈립니다. 원래 체포된 게 15일 오전 10시 33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25일이어야 되는데, 오늘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체포적부심 기간 빼죠. 시간 빼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심사 기간 빼죠. 뭐 이러면은 공수처는 28일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은 27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산조차 안 맞는 겁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 공수처가 권한도 없으면서 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온통 이 수사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고,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죠. 만약에 수사권이 있는 곳, 지금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수사권이 있는 쪽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쪽은 경찰입니다. 검찰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봐라,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힘도 석방하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 이번 그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 요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역할,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법 취지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한 건 아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 보완 수사 뭐 이런 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그 조금 전에 새벽에 그 재신청을 했으니까, 이 그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했으니까 요거 이제 또 판단할 때까지 뭐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전 뭐 또 기각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정도 한번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내일쯤 여유 있게 이제 기소를 할 걸로 보인다. 석방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이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석방을 할 사안이다. 왜냐면 그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수뇌부들은 다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정도 조사하고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내일이나 뭐 이때쯤에. 물론 이제 검찰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마 내일쯤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재판이 한 열흘 정도 빨라지는 거죠. 원래 열흘 이렇게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열흘이 빠져버렸으니까 재판이 한 열흘 정도 빨라지는 거. 뭐 그거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대목. 그러면 중앙지법이니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네.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그동안에 영장 발부하고 이건 다 잘못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관계만 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만약에 공수처가 원래의 관할권대로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다면 과연 발부를 했을까? 과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그건 뭐냐면 경호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배제, 이게 서부지법 1차 체포영장에 있었죠.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내지는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됐을까? 왜? 이 수사권 부분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을 중앙지법이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가정이죠. 가정. 아마 그래서 그 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법을 계속 회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에 영장정남 판사의 판단은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권이 있느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합법적이냐,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단지 공수처와 검찰이 이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적극적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느낌상으로는 중앙지법은 서부지법과는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지금 우리가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 공수처가 이 수사를 대부분 망쳐놨다 하는 느낌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윤 대통령 석방 요구, 이것도 이 법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뭐 따지고 뭐 이런 국민들이 아니라면 이런 그냥 느낌상으로는 뭔가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 느낌은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게 이제 굉장히 법률적인 개념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렇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일반 국민들은 이 법률 관계를 이거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만 그냥 일견 그래 뭔가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 또 뭔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뭐 그냥 법률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 차이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건 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검찰과 공수처는 자기들 법조차 제대로 해석 못하고서 지금 우기는 거야. 그런데 중앙지법이 명확하게 법을 해석해서 딱 경계를 지어줬다. 그리고 처음에 공수처법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 때 허술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